안녕하세요. 네오 ITTV입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와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앞으로 그리고 미래에 이 스마트 공장, 이 공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은 이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가 반드시 결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작성한 기술 보고서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게 참 많은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죠. 제조 분야가 또 특히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나 이 제조는요, 이 제조 설비에 대한 어떤 디지털화, 자동화, 이 지능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되고요. 이 코로나 이후로 기업의 한 55% 이상이 이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디지털화 그리고 이 자동화, 이 지능화, 이 세 가지가 모든 기업의 미래의 어떤 핵심 경쟁력이 이제는 됐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 분야는요, 결국은 이 디지털화 그리고 이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의 어떤 성장의 가장 큰 키워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제조 산업 쪽은 폐쇄적인 환경이었는데 결국은 이런 디지털화를 통해서 개방될 것이고요. 그리고 IT 환경과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디지털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협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바로 사이버 보안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TSMC라는 이 대표적인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데요. 이 TSMC가 2018년도에 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공장이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회사도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또 공장이 중단된 그런 피해를 입었고요. 결국 이 많은 스마트 팩토리가 이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현재는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외를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잉이라는 회사 3D 프린팅 기술과 이 부품수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생산성을 50% 향상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트윈은 쌍둥이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이 팩토리를 그대로 이 가상의 세계로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가상의 세계에서 가져와서 이 안에 있는 실제 장비에서 발생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 가상 세계에 적용을 해서 실제 세계와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독일의 지멘스, 최대 공정의 디지털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동화 수준이 무려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만 해도요, 최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지멘스라는 회사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MD 있겠고요, 에릭슨, 그다음에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해서 원격 모니터링, 그다음에 예측 유지 관리, 공장을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장비의 가동률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고요. 생산성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비의 가동 중지 시간, 이거를 감소시키는 거, 이게 가장 커다란 어떤 비용 절감 효과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회사의 포드나 폭스콘, 공장의 완전 자동화, 그리고 최적화된 제조 프로세스, 이것이 이제 또 스마트 팩토리의 하나의 중요한 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인력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공장의 인력을 많이 없애고 자동화를 시켜서 공장을 돌리면 생산성이 증가되고요. 24시간 공장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생산 수요층도 올라가겠죠. 네. 뭐 글로벌 부품 제조업체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이제 이 IoT, 클라우드, 이런 기계학습과 같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시스템 장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진화된 방향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이 제조 공정 70%를 자동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이제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 스마트 고로 시스템 이걸 통해서 연간 손실을 많이 이제 뭐 17,000톤이라는 이런 어떤 슬래브 절삭 시 발생한 손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절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LG 일렉트릭 로봇이 이제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또 에너지 사용은 감소시키고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불량률을 또 감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고요. 생산성, 공정 불량률 감소, 대부분 다 이런 쪽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해외보다는 굉장히 아직까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준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결국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사이버 공격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스톡스레이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윈도우 운영체제 취약점을 이용해서 컴피커 웜이라는 이러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 파괴되고 이러한 그 컴퓨터 웜이라는 이런 바이러스는 이 감염된 직원의 USB를 통해 가지고 이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 제어 시스템에 진입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런 원자력 관련된 시스템과 통합 관리 도구 이러한 시스템들을 공격을 해서 농축 시설의 운영을 중단되고 시설이 파괴되는 정말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죠.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이 CIA가 결국은 개입을 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정보 기관에서 공격을 했다 이러한 루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블랙 에너지 몰레어 공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전력 시스템 6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고요. 이메일 첨부의 파일 내에 포함된 악성 코드가 결국 실행이 돼서 트레이 목마가 설치되고 주요 구성 요소를 제거, 그러니까 디스크를 다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산업 제어 시스템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대만의 TSMC가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틀 동안 공장이 가동 중단됐고요. 이것도 결국 감염된 USB를 사용해서 생산 설비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와중에 이 악성 코드가 생산 설비에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장에 어떤 이제 반도체 설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설비들을 원격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USB로 이 설비에 감염된 이 설비 소프트웨어에 감염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설비에도 감염시키고 상위 쪽에 다른 중요 관리 시스템까지 감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가 암호화돼 버리고요. 무결성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1만 대 이상이 손상이 됐고 무려 그 손실액은 2억 5천만 달러, 연매출 3%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렇게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 하나로 커다란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르웨이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 자동화 일부 공정이 수동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생겼고, 이런 디지털 모니터링, 이런 시스템이 중단됐고요. 결국은 직원이 수신한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 의해서 이 랜섬웨어 공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 달러, 엄청난 피해액이 발생했죠. 완전 복구하는데 9개월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이 솔라윈드 사건이 역사상 가장 큰 공급망 공격 사건인데요. 2020년도 12월 달에 미국의 그 보안 전문 업체인 파이어 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그리고 정보기술 인프라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데, 이 회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저렴한 가격에 이 IT 모니터링과 관리 도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솔라윈즈라는 이 소프트웨어 제품명인데요. 해커가 이 솔라윈즈의 서버에 침투를 해서 트로이 목마를 심었고요. 이 서버인 솔라윈즈라는 이 서버는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요. 각 회사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와중에 결국은 이 트로이 목마가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것을 이제 원격지에서 CNC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CNC 서버에서 결국 해커가 이 서버로 이거를 또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코드들을 심었고, 여기에 또 접속 해커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러한 솔라윈즈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접근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그래서 18,000여 개의 고객이 감염됐다. 엄청난 거죠. 악성 코드를 결국은 이 합법적으로 배포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은 이런 네트워크 연결,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든지 해커의 공격에 아주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럼 이걸 막으려면은 뭘 해야 되냐? 산업 제어 시스템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 그런 표준이 있습니다. IEC 62443 산업용 통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이라는 이러한 표준, 결국 이게 표준입니다. 어떤 표준 기술 스펙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따라서 시스템을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 구성들, 이런 것들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어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구입하지 않고 기업에서 직접 이걸 한다면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이런 표준을 준수하는 기능, 그리고 그 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겠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표준이다, 지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이를 총체적인 보안에 대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고요. 결국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은 이거를 잘 참고를 해야겠죠. 우리나라도 이런 스마트 보안에 관한 모델,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 심층 방어, 이런 모델들이 또 있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기관에서 만든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이 산업제어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이런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고 이런 관련된 또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잘 공부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거를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죠. 결론은 이 스마트 팩토리, 결국 이 스마트 팩토리가 기존에
어떤 자동화, 기존에 있던 자동화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지만 그 개념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기능화 단계로 가면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의가 됐고, 여기에는 IoT, 사물 인터넷과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이 AI, 이런 기술들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결국 이 네트워크와 이 인프라, 여기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안 문제,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의 세계죠. AR, VR, MR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가 더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있고, 뭐 AGV, 이게 그 자동 공장 안에 보면 이런 그 물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로봇이 이제 계속 사람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이제 어떤 제품을 들고 이제 공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작업을 도와주죠. 그리고 이 협업 로봇,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CPS,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고요. 이게 이제 결국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더 진화하고 기능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는요, 인간의 일자리, 결국 이 일자리는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봇으로 단순 반복 작업은 전부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요. 그 외에 어떤 공장을 갖다가 제어하는 그런 것들은 이러한 그 생산 제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뭐 MS나 그 외에 많은 그런 지능화된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부 자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장은 결국 인간이 없는 그 최종 스마트 팩토리의 최종 목표는 인간이 없는 완전 자동화 수준으로 가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결국은 사람을 전부 로봇과 시스템으로 대체해버리겠죠. 이게 최종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은 고용주, 그렇죠? 이 기업의 오너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겠죠. 하지만 이 직원과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삶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사실 그냥 단순 생산 설비의 자동화, MS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현재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공장의 생산 관리를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그냥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수준에 현재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보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제조 쪽은요 굉장히 미흡하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망을 공장과 외부를 갖다가 분리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화벽을 통해서 액세스하는 거, 방화벽을 통해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만 이 공장 내부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상황 파악이 가능하고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거, 이게 이제 또 가장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가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 디바이스, USB나 휴대폰, 이런 것들은 공장 내부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되거나 통제를 해야 됩니다. 결국 위에서 많은 사례를 봤듯이 직원의 어떤 USB나 직원이 첨부 파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첨부 파일을 열어봄으로써 결국은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 이걸 상기시킨다면 결국 이런 이동식 디바이스에 대한 통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격 접속에 의한 멀티팩터, 그러니까
단계별로 어떤 시스템에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문을 여러 개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증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최소 권한 관리, 권한을 최소화두는 거죠. 시스템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높은 관리 권한으로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뭐 접속할 수 없거나, 그렇게 접근 권한, 이런 권한 관리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